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공부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연산이 빠른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점 수학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문제집을 딱 펴서 요 앞에 요점 정리라는 걸 보고 그 요점 정리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 수학 개념 공부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이게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유형은 이런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라고 써있는 그 공식에 그냥 이렇게 대입하는 식으로 결국은 수학 공부 이퀄 문제풀이야. 그래서 비중을 이거 개념 공부도 아닌데 개념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 1대9 정도? 수학은 공부는 그냥 문제풀이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우리 애가 점점 수학을 힘들어해요 하고 또 수학을 못할까봐 이 두려움이 좀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막 N회독이라고 해서 같은 학년의 문제집을 한 4권, 5권, 적어도 한 4, 5권은 돌려야 된다라는 어머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N회독 시켜주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수학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개념 이퀄 공식이 아니에요. 개념 이퀄 요약 정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약수와 배수의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약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약수의 용어의 뜻부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 약수들을 구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 수의 약수들을 찾았다면 그럼 공통인 약수, 그래서 그 공약수라는 의미도 알아야 되며 그러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왜 의미를 갖는지, 왜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없는지, 의미가 없는지, 없지는 않아요. 최소 공약수는 사실 1이지만 왜 의미가 없는지, 그럼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문장제 문제나 이런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자, 개념 노트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서머리 노트도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들도 작성을 하지만 수학에 대한 개념 노트를 작성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심지어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 노트라는 건 자기가 그날 공부한, 그날 학습한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든 다음에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가 이해했던 부분과 이해하지 않았던 부분, 아니면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른 색깔로 필기를 해놓는, 그러니까 즉 모든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노트에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놓고 혹시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풀이를 보거나 해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 노트를 다시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나중에 문장제 문제나 심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나만의 가장 든든한 노트가 될 것입니다. 기본 계산 문제는 잘하는데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제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그냥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이게 수학 문제니까 막 숫자만 찾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나눠야 되나? 혹시 나눠봤다가 틀리면 그럼 다시 틀렸다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곱하고,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약수와 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었는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6m, 4m인 꽃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꽃밭에 일정한 간격으로 꽃을 심고 싶은데 그 간격을 최대로 넓게 심고 싶다. 그렇다면 꽃은 몇 송이를 심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 이게 이제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보면, 자, 일단은 가로와 세로의 꽃을 나눠서 심는 거니까 나눈다? 약수의 개념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려면 약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니까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애의 공약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간격이 또 최대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였구나. 그럼 내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그게 그 일정한 간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가로의 꽃이 몇 송이, 세로의 꽃이 몇 송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약수 이런 개념들이 우리말로 했을 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수학의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문장제 문제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수학에서도 문해력이 필요한가요? 수학과 문해력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일단 문해력이라고 하면 이 사전적인 의미가 실제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요즘 학생들은 좀 SNS나 이제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또 동영상 위주로 이제 빠르게, 특히나 동영상도 거의 1.5배속, 2배속을 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나누는 단톡방에서도 내용을 보면 길게 문장을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짧게. 그게 이제 익숙한 시대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읽거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해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 때는 그래도 라떼는 말이야 신문도 읽고 사설도 읽고 이랬는데, 책도.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참 환경 자체가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학의 문해력이라고 하면요, 즉 수학의 문해력은 그냥 일반 문해력과는 조금 다르게, 물론 수학의 문해력도 역시 수학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그 용어의 뜻을 잘 파악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그래서 문제풀이 능력까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수학의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수학의 문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당연히 책을 많이 읽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이해도가 당연히 높아요. 어떤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그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은 그거에 대한 성취도가 높을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학생 이퀄 수학의 문해력이 높은 학생이냐? 라는 것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문해력은 그냥 책만 많이 읽어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을 수학의 문해력이 좋다라고 하지 않고요. 수학에서 필요한 그 각각의 용어들, 수학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학생이 실제로 수학의 문해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외국어 같은 경우도 언어이다 보니까 당연히 암기도 필요하고 또 그 암기한 것을 통해서 그 외국어에 대한 문장의 이해 능력도 필요하죠. 자, 수학도 역시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수학의 용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장 수학 공부의 출발점이고 수학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해했던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학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물론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이해도가 높아 확률은 높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학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수학의 문해력이라는 건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수학은 결국 약속의 학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덧셈이라고 약속하자. 이 약속의 학문, 즉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정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새로운 정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수학이라는 학문이니까 여러분이 정의만큼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중학생이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교과서에 해당하는 나오는 어휘만큼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과서를 펼쳐보면요, 목차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맨 뒤쪽을 보면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에 나와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대부분이 이제 한자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이 한자의 뜻대로 수학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의 한자의 뜻은 이거야.
그런데 얘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돼 라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적용 예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수학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 내용에 대한 용어들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잘하기 위해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중학교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내가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수학을 한 번, 두 번, N회독 해서 완벽하게 하고 가야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선행에 좀 급급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초공사가 부실한 곳에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인테리어를 멋있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가 오면 금방 그냥 비가 새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지금 예비 중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자, 그 기초공사라는 게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배웠었던 그 수학의 용어들과 그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만큼은 내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내가 중학교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목차에 있는 단어만이라도 완벽하게 알아야, 내가 이 단어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적용 능력을 학생들이 배울 수가 있는데, 그냥 중학교 선행한다고 그냥 선행에만 따라가서 문제만 계속 풀리니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야, 나는 수학을 못하나 봐, 이러면서 자신감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내가 다시는 후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한 복습을 하고 중학교 과정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학이라는 학문은 계단식 학문이기 때문에 아래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재밌고 수학의 원리가 보이고 수학을 더 큰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가서도 정말 자신 있게 수학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